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천영우 이명박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미국 잡지 애틀란틱과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주한미군 일정 부분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보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주 문정인 현 특보가 같은 잡지에서 주장한 내용과 통하는 인터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에는 국가와 언론사, 전문가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회담 성사 여부에서부터 미국의 요구사항 변화, 한미동맹 위협까지 전문가들의 시각이 다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회담 당사자가 되길 원하는 것과 핵을 포기시키기는 해야겠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로 김정은 정권 유지를 보장해 줄 카드가 없고 북한은 항복하는 식의 협상은 안 한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 국무장관은 회담 준비를 하고 있으며 회담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은행 규제를 약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USC 교수 약 200명이 총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학교 산부인과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조치하지 않은 윤리실종 이슈가 사퇴 요구 이유입니다. 남침례교 목사 페이지 패터슨이 간접 미투 무브먼트로 학교 총장에서 강제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 하도 그 뉴스가 많아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금요일 날 그 보고도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마침 또 그 같은 그 연결되는 게 있어서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영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면은 육자회담 그 수석 대표이기도 했고 한미 동맹을 굉장히 그 강화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미국 잡지 애틀란틱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잡지고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리죠. 애틀란틱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결국은 이제 철군이라든가 일정 부분이라도 그 철수하는 게 한국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고 진지하게 논의돼야지 된다고 아주 그 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인 그 지금 특보의 지난주에 인터뷰 그 기자가 갔거든요. 같은 기자가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한 건데 그 내용과 함께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오늘의 미국 끝나자마자 이제 기자회견을 하더군요. 원래는 예정에 없었는데 두 사람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회담을 하기 전에 항상 잠깐 이제 카메라 사진 찍는 시간 주고 회담하고 나와서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담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 얘기, 저기서는 저 얘기, 그리고 그 회담이 아니라 그 기자회견 도중에 순서도 좀 바뀌고 해서 물론 그 클립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보신 분들 가운데서 또 상당수는 한국에서 그 번역하는 것으로 보셨던 부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고 이게 또 그 어떻게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그 언론사마다 전문가마다 어제 그 회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제가 봤더니 진보와 보수의 해석에 상당한 그 차이가 있고 일부 진보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이 6월 12일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 보도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을 키웠다고 비난도 하고 하던데 그것 중요한 문제고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분명히 그 사실로 보입니다. 우선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그 오늘의 미국이 진행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밖에 나와서 마중을 하고 함께 그 들어가고 그런 장면이었고 그
30분 조금 넘게 그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도 굉장히 할 수 있는 최대의 칭찬을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 열린다 안 열린다도 말씀드려야 되고 조건 부분, 중국 문제,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것이 아무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뉴스를 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미국의 그 현 대통령이 남북한의 분단에 대해서 미국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by US라고 했습니다. 일부 그 한국 언론에서 어디든가요? 제가 MBC의 번역을 봤던가요? 어딘가를 봤더니 미국도 개입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분명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그 미국이 관여했던 이렇게 그 아주 온건하게 그 동시 통역을 했는데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그 태도는 미국에 의해서 분단돼서 그 국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부터 좀 들어보시겠는데 미국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을 편애하잖아요. 박스의 그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좌한 한 번 더 질문하라고. 그랬을 때 장기적인 그 한반도의 비전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 그 두 개의 평화로운 한국이냐 아니면 통일이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What is your vision for the long game with North Korea? Is it two Koreas peacefully coexisting, or would you like to see reunification at some point? Well, I think what's going to happen is you'll start off certainly with two Koreas, and then it's going to be largely up to them as to whether or not they get together. You know, that border was artificially imposed many, many years ago, and imposed to a certain extent and to a very 네, 지금 그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시작은 두 개의 한국인데 그 국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이 부분까지 들으시다 말았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계속 오래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남북의 국경이 계속 오랜 동안 연장됐는데 그게 by US라고 얘기를 합니다. Border was artificially imposed many, many years ago. And imposed to a certain extent and to a very large extent by us. By us 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느껴졌는데 미국에 의해서 그 한국전이 일어난 그 원인부터 여러 가지 그 서로 다른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뭐 개입이나 미국이 우리를 뭐 살려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미국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처음 봤다는 것. 이게 이제 전형적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정치인으로서 위험한 말을 했구나. 경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누가 알고 있고 이제까지의 그 대통령들이 역사 인식이 있었어도 우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북한과 남한이 합의를 해서 양쪽이 다 좋다고 하면 하나의 다시 롱텀으로 볼 때는 하나의 한국으로 돌아갈 건데 남한과 북한이 좋다면 나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왜 좋다 미국에 왜 그런 그 도장 찍음을 받아야지 되는지 또 화가 나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한 부분이 저는 가장 그 인상적이었고요. 어제 이제 그 한국 대통령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는 말부터 great honor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뭐 한국말로 다 나왔으니까 뭐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말들 하고 등등 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에서 김정은이 상당히 진지하다고 이번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그 미국 기자가 지금 정의용 그 청와대 실장은 미국으로 오는 길에도 올바른 트랙에 가고 있다고 하고 99.9% 회담 열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일어나는지는 건 아닐 것이라고 여기서 처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회담하지 않는다. 이 뭐 북한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또 이번에 하지 않아도 다음에 할 수도 있고 한번 보자. 진행 중이고 날짜는 잡혔고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느냐. 올인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강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강한 아이디어가 있고 북한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에 관한 강한 어피니언도 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과 대화를 해봤습니까? 하니까 답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회담을 하리라고 믿는가? 하니까 그 부분은 토론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 국무부 부장관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지금 옆에 사우스코리아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질문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확신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최고의 뭐 찬사 비슷하게 I have great confidence 아주 in your president. 확신이 있다고 I 하죠. think that he's brought a different perspective to the talks with North 그리고 Korea. 이제 온갖 좋은 말 다 했어요. 아무튼 뭐 능력이 있고 어떻고 과거 정부는 너무 이 부분에서 작고 크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를 했고 협상을 하기를 원했고 뭐 등등 해서 이 정도면 A+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통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통역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나 뭐 잘했죠? 지금 잘하고 있죠? 뭐 오케이 하면서 그러자 또 다른 기자가 그러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컨디션이요. 그 컨디션이 뭐냐라고 물어보자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6월 12일에 회담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날 기회가 있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에게 전부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한 기자가 비핵화 올인원이냐 다시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올인원 한 번에 딱 하는 거 짧은 기간 동안에 100% 다 포기하는 거 좋기는 좋지만 물리적인 이유로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얘기를 All in 했거든요. one would be a lot better, or at least for physical reasons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이 부분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그 요구 강하게 한 번에 다 뭐 그 검증 가능하게 또 이제 회복 불가능하게 여기서 물러섰다고 보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는 이제 김정은이 정말 완전하게 한국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CVID 뭐 완전하고 뭐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등등 또 그 검증할 수 있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부분이 없죠? 네,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 will guarantee his safety. Yes. We will 보장한다고 guarantee his 했습니다. safety. And we've talked about that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그것을 이제 그 보장한다가 놓고 봤다는 He will be 거예요. happy. His country will be rich. His country will be hardworking and very prosperous. 뭐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 그는 안전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부자가 되고 또 뭐였었죠? 뭐 해피할 것이고 한국을 봐라. 한국처럼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 북한도 번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여러 차례 조건이 있어야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강조했었던 것으로 들리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25년, 50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북한을 위해서 한 일을 무척 그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다. 협상을 해서 모든 걸 가져가면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문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말이라든가 별로 이제 특별한 질문들 안 했어요. 그리고는 중국 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새로 얘기한 것은 아니죠. 두 번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태도가 확 바뀌었다. 뭐 시진핑 그 주석이 뭐 조정을 했느냐 아니냐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질문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게 그 시점이었다. 시진핑 주석이 나에게 잘해주고 친한데 그래도 나는 I don't like it. 그렇게 가서 태도가 바뀐 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가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나랑 또 다른 의견이 다를지도 모르니까 의견을 물어보자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에 뭐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준비해온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한 얘기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이 북미 회담 이런 것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을 안다. 미국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그러나 과거에 실패했다고 또 실패한다고 가정하면 역사는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과거에도 합의가 있었고 실패를 했지만 정상들 사이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막 지켜 세우는 겁니다. 이 드라마틱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룰 수 있었고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65년 동안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을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제 이뤄내실 수 있는 분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묵묵하게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그 한반도에 대한 비전, 그 두 개의 한국이냐 아니면 이 통일된 한국이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방송이 이제 빨리 분석을 하잖아요. 방송에서는 거의 모든 방송들이 뭐 팍스부터 CNN까지 성향이 다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에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것을 헤드라인으로 쫙 뽑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이었어요. 제가 뭐 점심 먹으러 가기도 전이었으니까는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회담 준비를 하고 있고 성공하는 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고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다. We're preparing. We're continuing to do our work and lay the foundation for a successful meeting. I'm confident we'll get there. 그리고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내가 만나봐서 아는데 real sense라는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여러 가지를 뭐 지원을 하거나 뭐 테크놀로지 등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있다. 이제 협상을 할 뜻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But I do have a real sense that he would find American investment, American technology, American know-how of real value to his people, and it's something that he and I had a chance. 네, 미국 그 투자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은 안 했어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아주 거대한 투자를 해서 아주 좋아하실 거다 하고 미국이 돈 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물론 정부 돈은 안 되지만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도 민간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회담 전까지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복병이라든가 장애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이 빅터차 뭐 주한미 대사로 지명됐다가 이제 뭐 없던 일이 된 빅터차 교수 같은 경우는 북한 이슈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전 CIA 전문가 그 정박이라는 분 지금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니 레슨만 그 받은 상태다.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그 잘 모르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미국의 시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by us 우리에 의해서 남북 분단선이 그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게 굉장히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했고 아무 데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갭이 있으니까 만나서 풀어라.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였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국무부에서 나온 그 대북 특사였던 조셉 윤 씨가 굉장히 지금 이제 언론에 그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강경한 그 입장에서 미국이 그 협상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그 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와 협상하면 우리가 뭘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아주 강한 위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있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안보를 당신들에게 사정을 해서 당신들이 보장해주는 식으로 해야지 되는가? 우린 그런 항복적인 것은 회담 못한다. 그런 태도로는 이게 그 조셉 윤 씨가 보고 있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Kim Jong-un and North Koreans think they are negotiating from position of strength. They have the nuclear weapons. They have ICBM. So they're saying, why us? You guarantee our security? No, hold on there. 그리고도 그 안보를 보장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 안전, 선제 공격을 안 한다는 것 정도를 미국이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은 선제 공격 안 한다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re's something is complete security guarantee, regime survival. And quite honestly, we can give no first attack security guarantee that we will not be attacking first. But we cannot guarantee personal security. We cannot guarantee regime security. We cannot control what the North Korean people do themselves. 지금 그 북한 내부의 어떤 그 반란 같은 것을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장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선제 공격은 안 할 수 있어도 김정은의 개인 그 안전이나 정권 안전은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군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미국이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회담할 때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풍계리의 한국 기자들도 결국은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CNN 앵커가 조셉 윤 전 그 특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다 PR 쇼라고 스턴트라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is just a total PR stunt. Is it? Is it? Well, we don't know. We really 우린 모른다고 하죠. 정말로 모른다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Including closing of that plant. 그러나 이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이 스텝은 그 사실은 그 올바른 방향이고 북한이 이런 스텝을 하면 워싱턴도 또 다른 스텝을 해주고 그래야 이제 이게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조셉 윤 특사의 지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시 뒤에 한미동맹이 결국은 북한과 남한이 사이가 좋아지고 북한의 핵이 진정으로 없어진다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회담이 잘못돼도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과 이제 천영우 전 그 이명박 외교안보수석의 미국 언론과 인터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조금 바꿔서 북한이 협상에 응할 수 있도록 강한 요구에서 물러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말비나 황 씨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성이죠. 코리안 아메리칸이고요. 이 말비나 황 씨 같은 경우는 회담이 되려면 뭐 기대치를 낮춰야지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어제 이제 그 PBS 저녁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정말로 비핵화를 원하느냐 북한에 아니면 그 정치적이냐 북미 회담 자체가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회담은 이루어질 거다. Well, is the summit really about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nd disarmament, or is the summit really about politics? And is this really about a political process? And I would argue that this really is about a political process. And if so, then yes, there should be a summit. And possibly there will be one.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치적인 그 과정으로 회담이 이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말은 붙이기 나름이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했고 그에 비해서 요즘 뭐 오늘의 미국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미들베리 그 국제대학원의 제프리 루이스 씨 같은 경우는 같은 PBS 뉴스에 출연을 해서 그런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뭐 테스트를 중단한다던가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지 않는다던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존 볼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 없다라고 좀 가라앉히고 있지만 여전히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북미 회담 준비하는데 자문인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잖아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던데요. 폼페오와 함께. 그래서 존 볼튼은 그 같은 약하게 하라는 그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John Bolton's counsel in private is not preparing the president for this, that he's getting him ready to expect a kind of surrender from Kim. And when that doesn't happen, will the president settle for less or will he throw a tantrum and walk out?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볼튼이 준비해 준 거, 강한 것 가지고 회담장에 들어가면은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진보지만 또 민족주의자이기도 해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He is a progressive, but he's also quite nationalistic. I think he's quite negative about the U.S. presence in the country, and President Trump has insisted that South Korea pay more. 더군다나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더 유지비를 내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It isn't Kim Jong-un, it's Donald Trump. 그렇다면은 지금 맨 마지막 말한 것이 김정은이 더 한반도의 위협이라기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위협이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네. 천영우 이명박 대통령 안보수석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잡지 애틀란틱의 우리 프리드먼이라는 국제 이슈를 다루는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미국이 어쩌면 일부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북한 핵 사태를 문제를 풀려면 이 한미 동맹, 주한미군 협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악마가 디테일에 들어있다는 말이 맞는 거죠. 북한도 뭐 주한미군 주둔도 뭐 지금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한미군 철군 요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한국인은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 이슈를 심각하게 논의해야지 된다. 제가 지금 요약해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미 동맹 강화의 챔피언이었던 천영우 씨가 한 얘기다. 애틀란틱의 기자가 한 얘기예요. 주한미군이 이제 그 지난번에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감축안을 좀 그 연구해봐라라고 그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가짜 뉴스라고 했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이미 그 일어나고 있다고들 보는 거죠. 그래서 천영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이 한반도 미래포럼 그 이사장이죠. 한국의 모든 보수가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나를 완전히 정말 그 혹평 정도가 아니라 아무튼 최악의 그 비난을 할 것이다. 나에게 대부분 한국의 보수 학자나 정치인에게 물어보면 미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더라도 철군하면 안 된다고 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이 그 핵을 가진 북한과 미군과 같이 사느냐 아니면 핵 없고 미군도 없이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한국 방어를 어떤 그 지금처럼이 아니라 다른 그 방법으로 돕는다던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1949년도에 그 완전히 그 미군이 철군을 하고 북한이 침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군이 쭉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 기자가 알려주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91년도에 전략 핵무기를 거둬들였고 미군은 1955년도 7만 5천 명에서 지금 2만 8,500명이라는 거죠. 김정은도 한미 동맹을 원치 않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말을 물론은 65년 동맹 변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그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이고 주한미군 줄이기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영우 전 육자회담 그 수석 대표는 보수는 북한이 비핵화하려면 아주 고통스러운 토론, 협상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라는요. 미군 철군을 준비해야지 된다. 한국 보수가 그 안전지대에만 있으면은 해결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 알지만 해야지 된다면서 부분적인 철군과 부분적인 핵파기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김정은이 완전히 핵을 포기한다는데 본인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김정은은 핵을 오래 갖고 있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것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김정은은 북한을 이제 쫙 그 젊으니까는요. 10년 안에 경제 지원을 받아서 발전시켜 놓으면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본인 회의적으로 본다고 했지만 완전히 포기한다 하더라도 10년 안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안보 보장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자문은 한미 동맹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동안 뭐 변하기는 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예전에 뭐 운동권이었고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임동석 비서실장처럼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시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주한미군 철군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것처럼 그래야 이제 한국 여론에 좋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북미 협상도 주한미군이 어려운 문제고 마지막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북한에 핵이 없고 그러면 미군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북한 핵 있고 미군도 같이 있는 게 좋으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군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게 돼서 그렇게 된다면 크게 반대는 안 하면서도 아주 흥분스럽게 말하지 않고 뭐 좀 그렇지만 그 충고를 받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돈 많이 들고 왜 하냐고 각자 나라 지키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면서 어쨌든 이 내용의 헤드라인은 이 천영우 씨조차도 주한미군 그 부분적인 철군이라도 보수라도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짧게만 간추려 드릴게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지금 많은 한국의 제일 먼저 그 보수 언론이 얘기를 했고 진보 언론과 또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아니다. 문정인 특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양쪽 말 말고 제가 애틀란틱 좀 전에 인터뷰한 기자가 문정인 교수와 인터뷰한 그 내용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그 전이었어요. 일주일 채 안 됐네요. 결국 한미 동맹이 끝나기를 나는 원한다. 굉장히 이 기자가 트럼프 스타일의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했고요. 주목할 만하다고 했고요. 동맹이라는 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대단히 그 부자연스러운 그런 그 관계여서 동맹은 없어야지 되고 장기적으로 물론 한반도에 평화가 왔을 때 그 동맹이 개인 시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뭐 이 사람은 학자니까 자유로운 또 학자적인 영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단기 중기는 동맹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는 지역에 다자간 안보 협약이 있어야지 된다. 중국 견제용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주둔은 뭐 지지한다고 했어요. 중국 견제용으로 그런 동맹이 있다면 이게 한국이 미국 편, 중국 편 뭐 이렇게 편을 따져야지 되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라고도 표현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동맹 지킨다고 어디 돈 쓰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우 한국을 비유를 하고 큰 고래 2마리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이요. 그리고는 나쁜 상어 북한 한국이 꼭 여기에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면서 이제 본인이 앞에 주장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그 동맹이 해체되고 그 지역 안정 그 다자간의 안보 협력 체제로 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그런 얘기 정도로 할까요? 네, 여기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다음에 다른 내용이 또 나와서 추가할 게 있으면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뭐 이미 지난 뉴스니까는요.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가 말 빠를 때는요. 아직도 반드시 전해드리고 끝나야지 될 뉴스들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번도 아니네요. 이번 주였어요. 중국과 무역 그 전쟁 안 일어날 것처럼 되니까 주식시장은 분위기 좋고요. 그리고 한인은행 가운데서는 해당되는 은행이 있나요? 제가 그 자산 규모를 잘 몰라서요.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를 시켰고 하원에서도 나드 프랭크 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뭐 은행권은 은행권이라고 하고요. 공화당 정부는 기업 편이잖아요. 기업 편, 큰 은행 편.
이 경우는 큰 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같은 은행은요. 은행이 이제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할 때도 얼만큼 자산은 갖고 있어서 본인들 그 자산의 몇 %를 만일 융자할 수 있다던가 이 기준이 2008년도 거품이 터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런데 지금은 은행 자산 500억 달러까지는 새로 바뀐 법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의 감독도 받지 않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받지 않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혹시 돈을 잃어버리면 소비자에게 피해 주지 않을까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받는 게 강해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오바마 행정부에는 이 액수가 얼마였냐면 다드 프랭크 그 개혁법에 따르면 적어도 500억 달러 자산 이상이 되는 그런 은행은 강한 규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500억 달러를 2,500억 달러로 늘리면 5배 액수를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규제를 좀 덜 받게 된 거예요. 은행들이.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작은 은행, 크레딧 유니언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무작위로 능력도 안 되면서 자산 요만큼 코딱지만큼 갖고 있으면서 얼굴만큼 빌려주고 나서 빵 터져도 그 나중에 그 돈 없는 사람들만 손해봤지 돈 많은 사람은 그걸로 또 돈 벌었잖아. 이게 민주당의 얘기고 공화당은 아이 무슨 소리야. 작은 은행 크레딧 유니언도 이렇게 돈 좀 꿔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전에 또 다른 세금 감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자세한 내용들 나오겠죠. 그리고 뭐 정치적인 것에서는 지금 그 마이크 코엔이라는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의 사업 파트너, 이 사람이 이제 택시 사업을 했으니까요. 그 사업 파트너가 연방 그 수사팀에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공화당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마이크 코엔 개인 변호사를 무슨 그 러시아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서 개인 그 사업 비리 같은 것으로 사람을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관련이냐,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게 그 수사를 그 좁혀가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클 코엔의 사업자 그 동업자는 왜 그럼 여기에 조사 대상이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된 게 뭐 이브기니 그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인데 탈세를 많이 해서 25년 수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 5년 집행유예로 프리바겐 같은 것을 하면서 마이크 코엔에 관한 정보를 이제 그 얻어내는 겁니다. 수사를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을 조욕할 때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그래서 마이크 코엔을 조욕하면 결국은 마이크 코엔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특별검사가 마이크 코엔으로부터 대통령에 관한 뭔가를 그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대통령은 마녀사냥이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이 그 2016년에도 선거 당시에도 FBI가 사람을 심어서 내 캠프를 스파잉 했으니까 그거 조사해라 해서 지금 그 법무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정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어제도 뭐 그 아침에 뭐 오후죠. 동부 시간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또 누구 만나고 저녁에는 캠페인 연설까지 열정적으로 하던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200명이나 되는 뭐 교수 굉장히 많겠지만 USC 대학 교수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총장 그 사퇴해라. 맥스 니콜라스 총장, 니키아스 총장. 왜냐하면 윤리 기준이 너무 없고 그런 그 도덕심 가지고 어떻게 대학교를 이끌겠는가 하는 건데,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던 산부인과 의사가 뭐 30년 넘게
유일한 또 산부인과 의사로서요. 학생들, 스태프들 다 보면서 부적절한 그 진료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 사진 찍을 때도 이상한데 이상하게 사진 찍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불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학생들은 또 영어 못 알아듣는다고 더 심하게 하고 닥터 조지 그 딘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나이 차별이다 소송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했는데도 듣지 않다가 2016년 간호사가 학교 강간센터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겨우 이제 그만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SC 측에서는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학교 그 총장까지 물러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의대 학장이 그렇게 많은 비리가 있고 마약하고 등등 했는데 마약하고 진료도 하고 했는데도 알면서도 내버려 뒀잖아요. 돈 기금 많이 모아온다고.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왜 알면서도 그만뒀는지 모르겠어요. 남침례교 목사 유명한 그 페이지 패터슨 목사가 결국은 은퇴를 했는데 13시간 동안 역시 이 남침례교 그 신학대학교 텍사스의 그 폴트월스에 있는요. 거기서 신학대학 총장이기도 한데 13시간 동안 이제 그 학교 이사들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뭐 사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이 그 직접적으로 뭐 미투에 어떻게 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신체적인 학대를 한다 하더라도 뭐 용서해라, 기도해라, 누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해도 그 남자를 용서해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그 충고 내지는 많은 성직자로서의 조언 같은 것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밖에도 등등등등 많습니다. 결국은 사임했어요. 앞에 그 카메라 텔레비전에 남자들 타이를 보는데요. 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남자들도 여성 옷 보시면 다 비슷비슷하세요.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본인만 위해서 옷을 입는다면 남들이 별로 이렇게 잘 못 본다면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쁘게 끝까지 깔끔하게 입고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제 이름 2번 말하네요.